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하프 시스템, 출발 숫자 그리고 원쿠션 숫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숫자 한 칸당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쿠션 숫자 또한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 상태에서 당점은 무회전을 사용할 거고요. 내공 출발이 20이다. 내가 엎드렸을 때 Q대가 가리키는 숫자가 20이다 했을 때 출발 숫자의 절반인 10포인트, 10포인트를 노리고 쳐주시면 내공이 코너를 돈다 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어서 연장선까지 코너를 돈 이후에 내가 출발한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배치를 만났을 때 내공 출발 20포인트, 20포인트의 절반인 10포인트를 무회전으로 맞추면 코너를 돈다 까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를 돈다 플러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코너를 돈다 이후에 코너를 돌고 나서 내공이 출발했던 지점이 20포인트죠? 그것에 대칭되는 지점으로 수구가 굴러간다 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너를 돌고 나서 내공이 출발한 지점에 대칭되는 곳으로 수구가 간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 구역에서 적용이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시타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공 출발 30포인트에서 절반인 15포인트를 노리고 무회전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다. 자, 내공 출발 40포인트, 원쿠션 포인트 20포인트를 노리고 무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코너를 돌아서 득점. 내공 출발 50, 원쿠션 지점 25포인트를 노리고 득점. 내공 출발 60, 원쿠션 포인트 30을 노리고 무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코너를 도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공 출발 70, 원쿠션 포인트 35포인트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회전으로 굴려주면 코너를 돌아서 득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공 출발 80이죠. 원쿠션 포인트 40포인트를 노리고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코너를 돌아서 득점을 하게 된다. 주의사항은 자, 아까 전에 연장선을 설명드릴 때 내공 출발이 40 그리고 코너를 돌았을 때 내공 출발에 대칭되는 점으로 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40포인트에서 출발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자, 40포인트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코너를 돌면 내공 출발의 대칭 지점으로 가게끔 돼 있죠? 하지만 5번째 칸, 그러니까 50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부터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내공이 50포인트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는 코너를 돌아서 50포인트로 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50포인트보다 더 짧은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코너를 돌아서 50포인트로 오는 게 아니라 50포인트보다 짧은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에서 출발해도 그렇고 70에서 출발해도 그렇고 80에서 출발해도 그렇고 자, 80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한 이 정도까지 원래 올 것 같은 곳보다 한 2칸 정도 짧게 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았을 때 한 2칸 정도 짧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알고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자, 우리가 빈 쿠션을 다루고 있죠. 내가 코너를 도는 게 아니라 반 칸 정도 길게 치고 싶다.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긴 배치를 만났을 때
20에서 10을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돈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코너보다 반 칸 정도 길게 가고 싶다 하면은 원팁을 주시면, 원팁을 주고 맞춰주시면은 반 칸 정도 길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투팁을 주면 한 칸 정도 길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라인을 사용하면서 투팁을 주시면 한 칸 정도 길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3팁을 주시면 한 칸 반 정도까지도 길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모든 구역에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네 번째 칸에서 해볼까요? 자, 40에서 지금 20을 칠 건데 코너를 돌면은 짧게 빠지는 상황이죠. 40에서 20을 그대로 노리면서 원팁을 주고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반 칸 정도 길게 내공을 보낼 수가 있다. 자, 60 출발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0 출발해서 30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돌아서 나가겠죠. 그러면 반 칸, 투팁을 주면 득점이 가능하다. 그럼 60에서 30 똑같은 라인을 노리면서 투팁을 주고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두 칸 정도 길게 내 공을 보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80에서 해볼게요. 80에서 40을 치면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돌아 나갈 것이고, 원팁을 주면 여기 투팁, 3팁까지 주면은 득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3팁을 준 상태로 공을 보내주면은 이런 배치까지도 뱅크샷으로 득점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이제 공을 먼저 치는 배치를 한번 놔두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배치를 만났을 때 옆돌리기 1, 2, 3 쿠션 치고 싶어요. 그러면 코너만 돌면은 득점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프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 출발에 10으로 내가 무회전으로 굴려놓으면 득점이 되겠구나. 무회전으로 굴려놓으면은 코너를 돌아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회전 배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과 같은 배치를 만났어요. 지금 공도 역시 코너를 돌면 득점이 되는 배치죠. 그러면 40에서 20 무회전으로 내가 이 근처 어딘가를 맞추면 득점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회전을 주는 것까지.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하프 지점을 찾습니다. 30 출발에 15포인트 원쿠션으로 노려주시면 무회전으로 맞췄을 때 코너를 돌 것이고요. 원팁을 주면 여기, 투팁을 주면 여기. 그러면 내가 투팁을 주고 이 근처만 맞추면 득점이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투팁을 주고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프 지점 설정하고요. 60 출발에 30 도착이구나. 그랬을 때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코너를 돌 것이고, 원팁, 투팁, 3팁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 근처를 노리고 3팁으로만 치게 된다면 득점이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돌리기로도 이런 배치,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20에서 10 라인을 태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에서 15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프 시스템의 연장선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40 출발에 20을 원쿠션으로 노리면 코너를 돌아서 내공 출발에 대칭되는 곳으로 간다 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도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면 내공 출발에 대칭되는 곳으로 가서 배치를 해결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많은 배치들을 해결해 봤는데 결국에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한 배치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5&1/2 시스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 시스템 공식부터 말씀드리면은 수구수 빼기 3쿠션 수는 1쿠션 수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수구수를 알아야 되고 1쿠션 수를 알아야 되고 3쿠션 수를 알아야 됩니다. 2쿠션 수는 알 필요가 없어요. 공식에 2쿠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구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구수. 자, 제가 이쪽에서 요렇게 칠 때 기준이에요. 요렇게 칠 때 코너 50, 40, 30, 20, 0 이렇게 됩니다. 60, 70, 80, 90, 100. 제가 자막으로 다 숫자를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쿠션 수는 제가 이쪽으로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쿠션이 이쪽이겠죠? 원쿠션 수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3쿠션 수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친다 그랬죠? 그러면 1, 2, 3 이렇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쿠션, 쿠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5&1/2 시스템 공식과 수구수, 1쿠션 수, 3쿠션 수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배치를 만들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점을 설명 안 드렸네요. 당점은 2팁보다는 좀 많고 3팁보다는 좀 적은 당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팁 반이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 정도 당점을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내가 3쿠션 수를 먼저 읽어야죠. 20 부근에 떨어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 수구 출발 50이구나. 그럼 50에서 20을 빼면은 30이 나오죠? 그래서 원쿠션 수 30을 치면은 득점이 되는 겁니다. 50에서 30을 치면 20 부근으로 수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득점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5&1/2 시스템이 뭔지를 알게 되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구수 그리고 원쿠션 수를 찾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시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3쿠션 수는 읽기가 쉬워요. 3쿠션 수는 30으로 오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맞으면 득점이 되죠? 30으로 오면은 득점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구수가 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수구가 이렇게 덩그러니 딱 떠 있으면은 수구가 45인가? 40인가? 50인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내공 출발이 5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50에서 30을 빼면 20이네 해서 딱 이제 엎드리면 이제 수구가 없는 거죠. 수구가 없는 현상을 겪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공 출발이 40인가? 그럼 40에서 30을 빼면 10이네? 그래서 엎드리면 이제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구수를 먼저 찾거나 원쿠션 수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수구수와 원쿠션을 짝으로 한꺼번에 찾아야 된다. 라는 게 5&1/2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찾으면 자, 3쿠션은 3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구 근처에서 30이 되는 수구수와 원쿠션의 짝을 찾아야 된다. 방금 제가 엎드렸던 것처럼 40에서 10을 한번 선을 그어보고 수구가 없네. 50에서 20도 선을 그어보고 수구가 없네? 그러면 45에서 15를 그어보는 거죠. 45에서 15를 그으면은 수구가 딱 있죠? 그러면은 내 공의 수구수가 45고 원쿠션 수가 15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30부근으로 내 공을 날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뒤로 살짝 돌렸다가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에서 15를 쳐서 30부근으로 수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구수와 원쿠션의 짝을 찾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1, 2, 3쿠션 해가지고 3쿠션 부근에 떨어뜨리는 건 알겠는데 수구가 예를 들어서 30포인트로 계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30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30포인트 날에 그대로 맞느냐, 아니면 30포인트를 조금 넘어서 맞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20날 부근에 떨어집니다라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자, 50에서 30을 치게 되면은 사실은 20을 살짝 넘어간 곳, 20날을 살짝 넘어간 곳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치면은 여기 20날이죠? 20날을 살짝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50에서 10을 치게 되면 40에 떨어지는 게 맞는데 40날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40을 조금 못 미치게 돼 있어요. 자, 이론상으로 여기가 40날이죠. 여기서 10을 향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40날을 살짝 못 미치는 곳에 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20 부근을 치려고 했더니 20을 살짝 넘어가요. 40 부근을 치려고 했는데 40을 살짝 못 미쳐요. 그러면 어딘가는 정확하게 날선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제가 쳐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35부근입니다. 35부근. 그러면 이제 50에서 15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에서 15. 50에서 15를 노리고 이렇게 치면은 35날에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 50 출발에 한해서. 그러면 이제 50에서 내공을 칠 때는 35날에는 정확하게 떨어질 것이고 35보다 작은 곳에는 살짝 넘어가게 들어올 것이고 35를 넘어가는 곳은 살짝 못 미치게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 출발할 때, 30 출발할 때, 60 출발할 때, 70 출발할 때 다 날선에 꽂히는 포인트들이 다 따로 있다. 그래서 60, 70, 80에서 출발할수록 날선으로 정확하게 꽂히는 곳이 35보다 커질 것이고 40, 30, 20으로 줄어들수록 날선으로 꽂히는 포인트가 35보다 작아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정확하게 20날에 꽂고 싶어요. 진짜 공 하나만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배치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20날에 꽂혀야지 득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내 공이 50에서 출발한다. 근데 내가 20날에 정확하게 꽂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점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포인트를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점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보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 공 출발 50이면은 35포인트 날에 정확하게 꽂히는데 그러면은 20보다 살짝 넘어가겠구나. 내가 20을 고지곳대로 계산을 해서 치면은 20을 살짝 넘어가는 곳에 수구가 맞겠구나. 그러면은 노란 공만 맞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을 정확하게 20날에 떨구기 위해서는 50에서 30을 치는 게 아니라 보정을 통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짧게 보고서 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알맞은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50에서 32부근을 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20날에 정확하게 꽂히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로 아까 전에 40을 예로 들었었죠. 자, 40날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배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구가 50에서 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고지곳대로 3쿠션을 40으로 생각을 하고 50에서 10 라인으로 치게 되면은 40을 살짝 못 미치겠구나. 그래서 득점을 실패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40은 35보다 크니까. 그쵸? 그래서 한번 10을 50에서 10 라인을 고지곳대로 이렇게 쳐보면은 예상대로 40날에 떨어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득점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40포인트 날에 못 미칠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10보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7포인트 정도를 보고 때려보겠습니다. 50에서 7. 포인트를 보고 때리면은 정확하게 40날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배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25부근으로 떨어지면 되죠?
25부근으로 계산을 해서 30에서 5를 쳐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5를 치면은 오차가 엄청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20을 살짝 넘어가고 40을 살짝 못 미치고 요 정도였는데 30에서 5포인트를 치게 되면은 30에서 5포인트를 치게 되면 거의 30부근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30을 살짝 못 미치는 부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이 안 맞죠? 혹은 20에서 코너를 치게 되면 20에서 코너를 치게 되면 원래는 다시 20으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막상 쳐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많이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코너웍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코너 근방을 원투 쿠션을 빠르게 맞게 되면은 내공이 평소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 그래서 저는 코너 부분을 피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너 부근, 코너에서 5포인트, 약 7포인트까지 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피하고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다시 25에 떨어져야 되는 배치를 만들어 볼게요. 25에 떨어져야 되고 내공 출발이 30입니다. 그러면 저는 30에서 5를 쳐서 당점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30에서 10을 쳐서 회전을 3팁을 다 준다. 그러면은 25포인트에 얼추 정확하게 떨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25 부근으로 떨굴 수가 있고, 자, 똑같은 예로 아까 전에 요렇게 생긴 배치를 예로 들었었죠. 이렇게 생긴 배치를 20에서 내가 코너를 투팁 반을 주고 치면은 코너웍이 일어나서 내공이 엄청 길어질 텐데 그럼 당점을 얼마나 줄여야 되지? 라기보다는 계산한 라인에서 5포인트를 빼서 회전을 다 준다. 회전을 3팁을 다 준 상태에서 5포인트를 노리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얼추 더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웍을 의식해서 당점을 줄이기보다는 포인트를 5포인트 보정해 버리는 게 낫다. 요거를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4쿠션 라인입니다. 3쿠션, 4쿠션 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50 출발 기준이고요. 50을 넘어갈수록 점점 더 길어질 것이고 출발이 40, 30 이렇게 짧아질수록 지금 제시해 드리는 기준보다 훨씬 더 짧게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0 출발로 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출발. 그리고 당점은 제가 설명드린 투팁 반 고정입니다. 그랬을 때 3쿠션 20을 계산해서 치게 되면은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50 출발에 30을 노리고 쳤을 때 20을 살짝 넘어가겠죠. 20을 살짝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 공 쪽으로 내 공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25 위치입니다. 50 출발 기준. 그래서 50에서 25를 바라보고 쳤을 때 빨간 공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30입니다. 50에서 20 바라보고 쳤을 때 빨간 공 맞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35에서 이렇게 요 첫 번째 칸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요 위치 여기가 35입니다. 그러면 50에서 15를 쳐야겠네요. 50에서 15 쳤을 때 빨간 공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요. 40, 50에서 10을 치면 자, 요렇게 들어오고요. 여기가 45, 50에서 5를 치게 되면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50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가 60이 되겠고 여기가 70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60이 되겠고 여기가 70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죠?
힘들게. 그러면 이제 이거만 알았을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라인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그러면 50 출발일 때 25였죠. 내 공이 35에서 출발을 한다. 35에서 출발을 할 때 고지곧대로 25를 계산해서 치면은 짧게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쳐볼까요? 35에서 10을 치면은 영락 없이 짧게 빠지게 됩니다. 50 기준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영락 없이 짧게 빠지게 된다. 하지만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인트 보정을 통해서 이런 배치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35 출발에 10을 치면 짧게 빠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35에서 10을 치는 게 아니죠. 한 8 정도를 치면 되겠죠. 이렇게 8 정도를 치게 되면은 영락 없이 득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50 출발 기준에 35에 떨어지면은 여기가 득점이 되는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공이 60에서 출발을 한다. 60에서 그러면은 고지곧대로 35를 계산해서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길게 득점을 실패한다. 그러겠죠? 50보다 긴 곳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럼 60에서 고지곧대로 35를 빼가지고 25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5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영락 없이 길게 빠지게 된다. 하지만 역시나 그렇게 오차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도모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 출발 기준 35로 계산을 하면 득점이 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내 공이 60 출발이면 35 라인을 고지곧대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60에서 25 라인 거기보다 좀 짧은 지점을 노리고 치게 되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영락 없이 득점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50 출발 기준으로 3쿠션, 4쿠션 연장선을 알고 있으면 20, 25, 30, 35, 40, 45, 50, 60, 70 이렇게 됐었죠. 요거만 외우고 있어도 우리가 긴 각에서 출발하느냐 짧은 각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보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배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 한 마지막으로 총망라해서 배치를 요런 배치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1적구에 왼쪽 오른쪽을 구별해서 맞출 수 있으면은 우리가 거의 공부가 다 된 거죠. 자, 요 배치를 해결하면서 같이 설계해서 같이 해결하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3쿠션, 4쿠션 라인부터 봐야죠. 3쿠션, 4쿠션 라인을 바라봤을 때 35 라인에 얼추 걸려 있습니다. 단 50 출발일 때. 그러니까 내 공이 50에서 15 라인에 있었으면은 이 공을 쳤으면은 35에 떨어져가지고 득점이 정확하게 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내 공 출발이 지금 50보다 짧은 곳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은 35보다는 조금 더 길게 쳐야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쳐도 이 공이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 출발이니까 5를 노려야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생각하면은 42에서 7 포인트를 치면은 짧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길게 쳐야겠죠? 여기서 42포인트에서 5를 쳐보겠습니다. 42포인트에서 5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영락 없이 득점이 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1적구의 왼쪽 오른쪽을 구별해서 맞출 수가 있다. 오늘 5&1 시스템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걸 주저리 떠들었는데 두서 없이 말해서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일출일몰 시스템입니다. 이 일출일몰 시스템은 비껴치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내가 득점에 필요한 두께 당점을 제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시스템이 원 쿠션을 구하는 시스템들이 많은데 이 일출일몰 시스템은 두께 당점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의 위치에 따라서 숫자가 부여가 되고요. 수구의 숫자가 있고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일적구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적구 위치에 따라서 3쿠션 수가 부여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당점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께는 수구가 일적구를 쳤을 때 일적구가 장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두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미지볼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일적구가 장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칠 때는 비교적 두께가 얇겠죠. 여기서 칠 때는 비교적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여기서 칠 때는 더 두꺼워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두께를 한번 쳐보면 일적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지금 일적구가 장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정도 두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구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적구를 때리려고 엎드려 봤을 때 큐대가 가리키는 부분이 코너다. 그러면 수구 숫자 0입니다. 일적구 위치를 바꿨어요. 자, 지금도 일적구를 치려고 엎드리면 코너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수구 숫자는 0인 겁니다. 거기서 수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왔어요.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왔어요. 플러스 2, 일적구가 위치를 이동해도 만약에 이런 배치를 만났다. 그러면 자, 엎드려 봤을 때 세 번째 칸이죠? 플러스 3입니다. 반대로 단쿠션 쪽으로 수구가 올라오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구가 그 위로 올라가면은 비껴치기를 잘 구사하지 않겠죠. 오히려 걸어치기를 구사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구 숫자는 끝입니다. 수구 숫자 읽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일적구 숫자가 부여가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칸 있죠? 두 번째 칸보다 공 하나 빠진 이 위치 0입니다. 일적구 숫자 0. 그리고 반 칸씩 이동할 때마다 플러스 1, 반 칸 또 이동하면 플러스 2, 반 칸 또 이동하면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칸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0에다가 놔두고 계속 설명을 할게요. 자, 일적구 숫자 읽는 법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쿠션 수. 3쿠션 수는 내공이 진행해서 1, 2, 3 코너를 돌 때가 0입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를 해결하려면 3쿠션을 0으로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3쿠션이 여기에 떨어져야 되죠. 반 칸당 1씩 부여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쿠션 숫자 읽는 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가장 기본 배치, 자 이렇게 되면 일출일몰 시스템의 가장 기본 배치가 되겠습니다. 왜? 수구 숫자 일적구를 치려고 엎드렸더니 코너를 가리키고 있죠. 0입니다. 0. 일적구 숫자 0입니다. 3쿠션 숫자 0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숫자를 다 더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무회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께를 맞추게 되면은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일적구 두께 제대로 맞았고 수구가 정확하게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 위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일적구 3쿠션 수 숫자는 둘 다 0이죠. 수구 숫자만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이때 원팁을 주고 치게 되면 세 숫자의 합이 1이죠. 그래서 원팁을 주고 치면 득점이 잘 됩니다. 이게 일출일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팁을 주고 이렇게 치면은 득점이 되죠.
지금 두께 잘 맞은 거 확인됐고요. 득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출일몰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1적구 0, 3쿠션 0, 수구가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지금 배치는 2팁을 주면 득점이 잘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일출일몰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회전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수고의 숫자가 마이너스 1팁이죠. 마이너스 1팁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팁을 주고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1적구를 옮겨 볼게요. 1적구를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구 숫자 0, 1적구 숫자 1, 3쿠션 숫자 0. 그러면 이 배치는 1팁을 주면 배치 해결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일출일몰 시스템이 알려주고 있죠. 1팁을 주시고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배치는 1적구 숫자가 2고 수구 숫자는 0, 3쿠션 숫자도 0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2팁을 주면 득점이 잘 되는 배치입니다. 이렇게 일출일몰 시스템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2팁을 주고 치게 되면은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가 지금 살짝 잘못 맞았는데 두께가 살짝 잘못 맞아도 득점이 잘 되게끔 당점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 역회전인 경우도 있겠네요. 자, 지금 배치는 역회전 1팁을 주면 득점이 잘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역회전 1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소 속도 조절이 힘들겠지만 역회전 2팁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쉽게 1적구를 0에다 넣고요. 이제 3쿠션을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3쿠션을 이렇게 놔둬볼게요. 이렇게 놔두면 코너를 돌면은 득점이 안 되겠죠. 이럴 때 3쿠션 수 1, 1적구 수 0, 수구 숫자 0. 그러면 지금 이 배치는 1팁을 주면 득점이 잘 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지금 배치는 3쿠션 숫자가 플러스 2죠. 수구 0, 1적구 0, 2팁. 이렇게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수구 숫자 0, 1적구 숫자 0, 3쿠션 숫자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3팁을 주면 득점이 잘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를 할 수 있는 게 일출일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구와 1적구를 0, 3쿠션의 변화, 수구와 3쿠션을 0, 1적구 수의 변화, 1적구 숫자와 3쿠션을 0, 수구의 숫자만 변화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지면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가를 발휘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놔둬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제 조금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구 숫자부터 해볼까요? 수구 숫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1적구 숫자는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지금 0이 됐죠. 그 상태에서 3쿠션 숫자가 1, 2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2팁을 주고 치면은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 알고 있죠? 2팁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정확하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배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수구 숫자 1, 2, 3, 2적구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쿠션 숫자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면 도합 3이란 값이 나왔죠. 그러면 3팁을 주고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3팁 주고 이렇게 치면은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치 하나만 해결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수구 마이너스 1, 1적구 마이너스 1, 3쿠션 1, 2, 3, 4. 다 더하면 2팁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투팁을 주면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출일몰 시스템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정확하게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빗개치기에 있어서 두께 당점을 제시하는 일출일몰 시스템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적구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오늘은 완전 시스템만 다루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마이너스 15 시스템입니다. 자, 제가 어떤 형태의 공을 설명드리려는지 한번 시타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치,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공입니다. 자, 이렇게 득점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적용 범위부터 이렇게 했을 때 내 공이 수구 출발이 여긴 겁니다. 그랬을 때 수구 출발은 세 번째 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 있다면 어떠한 배치를 만나든 마이너스 15 시스템을 적용하면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오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구는 이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도착 또한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까지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칸을 넘어가게 되면은 수구 출발이 안쪽에서 출발하더라도 세 번째 칸 안쪽에서 출발하더라도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도착은 50까지, 출발은 30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출발 숫자, 도착 숫자, 원쿠션 숫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출발 숫자는 내가 엎드렸을 때 큐대가 가르치는 숫자. 지금은 약 18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0, 10, 20,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칠 거다. 그랬으면 내 공의 출발 숫자는 26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쿠션 숫자 0, 5, 10, 15, 2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죠? 그냥 한 칸당 10이구나. 여긴 20 이렇게, 여기는 15 이렇게. 도착은 10, 20, 30, 40,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상태에서 이제 예제를 놔두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치를 해결해 볼게요. 지금 이 배치는 처음으로 해야 될 것, 도착 숫자를 읽는다. 도착은 30날에 도착하면 되죠. 30포인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30 이 쿠션 날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35까지는 그냥 날로 읽으면 됩니다. 30날에 떨어지면 되네? 그러면 30. 40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도착 숫자는 30이에요. 그러면 도착 숫자에서 마이너스 15를 해줍니다. 그러면 15라는 값이 나왔죠. 내공 출발과 원쿠션 숫자의 합이 15가 되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5에서 0 이런 라인도 있을 거고요. 10에서 5 이런 라인이 있겠죠. 지금은 11에서 4를 치면은 득점이 되는 수구 위치가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점은 3팁. 그러니까 회전을 다 준다. 9시 방향으로 회전 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포인트를 노리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을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자, 지금 배치는 40 쪽으로 와야 되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맞으면 득점 되겠네. 그러면 도착은 38이구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40을 향해서 들어오면 득점이 되는 배치죠. 그러니까 이 도착 숫자는 40으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치는 40 도착이에요. 40에서 15를 빼주면 25라는 숫자가 나왔죠. 내공 출발과 원쿠션의 합이 25면 되겠네요. 그럼 내공 출발 20에 원쿠션 5포인트를 향해서 회전을 다 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40을 향해서 들어오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배치는 여기 맞으면 되죠. 48이 도착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50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 득점이 되는 배치이기 때문에 50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빼기 15는 35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30에서 5 이런 라인, 20에서 15 이런 라인 참고해서 지금은 21에서 14를 치면 되겠죠. 21에서 14를 향해서 3팁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50을 향해서 들어오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응용 배치. 자, 요런 배치를 만났을 때 응용할 수 있겠죠. 공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내공 도착 30. 30에서 15를 빼면 15라는 값이 나왔죠. 그럼 15에서 코너로 선을 그어 보니까 수구가 1족구를 맞고 코너 쪽으로 날아가면 배치가 해결이 되겠네요. 회전을 3팁을 다 준 상태에서 이렇게 코너 쪽으로 굴려주면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시스템과 맞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35에서 15를 빼야죠. 득점 라인 20에서 0, 15에서 5. 15에서 5 라인에 걸려있죠? 그러면 5포인트를 향해서 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전 다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주의사항, 제가 지금 두 번의 시타를 보여드렸는데 두 번 다 1족구를 얇은 두께로 치게 됐죠. 지금 이렇게 만약에 1족구를 완전 두꺼운 두께, 거의 절반 두께를 이렇게 치게 된다면은 변화가 생겨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을 칠 때는 얇은 두께로 회전을 잘 살릴 수 있는 배치에서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15 시스템이 빈 쿠션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을 먼저 칠 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플러스2 시스템입니다. 지난 시간 바로 전 영상을 보면 마이너스 15 시스템이 있죠. 마이너스 15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수구 스타트가 30포인트 안쪽에서 출발할 때 마이너스 15 시스템을 치면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쳐보면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그러면 내공 도착 40포인트에서 15를 빼고 그러면 25라는 값이 나왔어요. 25라는 값이 나왔을 때 내공 출발과 원 쿠션의 합이 25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25에서 0을 치면 되는데 스타트가 약 26이니까 코너를 바짝 태우면 배치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당점은 3팁. 자, 이렇게 정확하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수구가 30을 벗어났을 때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 해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당점은 2팁입니다. 상단 2팁. 상단 2팁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2팁은 이렇게 수구를 테이블 정중앙에 두시고요. 그 상태에서 단 쿠션과 평행한 방향으로 내공을 입사시켰을 때 12포인트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 회전력을 2팁 회전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쳐보면 자, 이 정도 굴렸을 때 딱 12포인트 정도 이동을 하죠. 내가 2팁의 회전력을 주려면 여기를 때려야 2팁의 회전력이 나오는구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용할 회전 2팁의 회전력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공이 각 출발 지점에서 코너를 쳤을 때 어디로 오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칸에서 코너를 쳤을 때, 네 번째 칸에서 코너를 쳤을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칸에서 코너를 쳤을 때 내공이 어디로 오는지를 외워야 돼요. 근데 그 외우는 방법이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내공 출발과 60과 가운데로 내공 출발이 30포인트죠. 60과 절반은 여기죠. 여기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투팁의 회전력을 가지고 쳤을 때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40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40에서 코너를 치면 어디로 갈까? 60과 절반인 곳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팁의 회전력을 가지고 치게 되면은 딱 정확하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0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60과 절반인 곳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 투팁의 회전력을 주고서 치게 되면은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60에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0에서 치게 되면 60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팁의 회전력을 주고 자, 70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0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70을 향해서 들어오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70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배치를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이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하든지 간에 내가 코너를 쳤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60과 절반이 어딘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부터는 반 칸당 2칸, 3칸, 4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칸, 3칸, 4칸, 5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0 출발일 때부터 실제로 5포인트를 치면 2칸, 3칸, 4칸 움직이는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칸 이동해야 돼요. 두 칸 이동, 3칸 이동, 네 칸 이동, 자, 네 번째 칸에서 이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칸 이동, 세 칸 이동, 자, 네 번째 칸에서 4칸 길게, 자, 5칸일 때 2칸 이동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5번째 칸에서 3칸 길게, 자, 마지막으로 6칸일 때 2칸 이동하는지, 자, 얼추 2칸 정도 길게 향해서 들어오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모든 배치에서 성립을 하는지 2칸, 3칸, 4칸 길어지는 게 성립을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배치를 놔두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놔뒀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너부터 점검해 보는 거예요. 코너는 자, 여기서 칠 거죠. 60하고 절반 이쪽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살짝 짧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 코너는 조금 짧구나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칸 길게 라인이 만들어졌죠. 그럼 내 공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길게 빠지죠. 그러면 내가 노려야 할 곳은 코너와 5포인트 지점, 그러니까 2칸 길어지는 지점의 사이 그 어딘가인데 코너에 가까워야겠어요? 여기에 가까워야겠어요? 코너와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살짝 크게 도는 경로를 설정해서 투팁으로 굴려주면 득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득점 라인을 두 가지 라인을 비교해서 어디에 가깝게 쳐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정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재미가 없죠? 30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40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그럼 제가 처음으로 해봐야 될 거는 코너를 먼저 그어보는 거예요. 코너를 그으면 내 공이 여기로 도착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2칸 하면 여기, 3칸 하면 여기. 그렇죠? 근데 지금 한 3칸 정도 길게 치면 이쪽으로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얼추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칸을 정확하게 노리고 쳐주시면 됩니다. 투팁 주고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배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코너를 노렸을 때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는구나. 60과 절반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득점이 되겠네요. 이럴 땐 그냥 치는 겁니다.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요거에서 조금 더 이동해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제가 코너를 치면 요렇게 향해서 들어올 거니까 득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칸을 노리고 선을 그어보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택도 없이 기네요. 그러면 코너에 가까운 지점을 노리고 쳐야 되는구나. 코너에 가깝되 조금 길게. 이렇게 쳐야 득점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코너를 쳤을 때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순서대로 라인을 그어보면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치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2칸부터 그어보고요. 1칸, 2칸. 택도 없이 짧겠네요. 그럼 3칸 그어보고 1칸, 2칸, 3칸. 여기 맞으면 얼추 맞겠네요. 그쵸? 그러면 3칸을 바라보고 투팁 주고 쳐주면 3칸을 향해서 들어와서 득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배치를 해결을 해보면 자, 지금 배치 공부터 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를 칠 수가 없죠. 비껴치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내가 떨구고 싶은 포인트가 한 이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공 출발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5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1칸, 2칸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여기 맞겠네요. 그쵸? 그러면 투팁 주고 5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딱 떨구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물론 빈 쿠션 기반의 시스템이지만 공을 먼저 쳐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되돌아오기 시스템입니다. 뭐 이게 딱히 시스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회전량에 따라서 되돌아오기를 완성시키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팁, 2팁, 3팁, 뭐 4팁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1팁, 2팁, 3팁, 4팁 자리와 그리고 회전량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구를 치려고 하면 초구 점이 3개가 찍혀 있죠. 그 중에 가운데에다가 수구를 놔두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되는 당점의 위치와 회전량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보시고 쫑프로는 이렇게 회전량을 사용하는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를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1팁, 2팁, 3팁, 4팁의 위치를 여기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때 반응하는 이동 거리까지 저는 6의 배수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팁을 주면 6포인트 정도 이동을 하고 2팁을 주면 12포인트 정도, 3팁을 주면 18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코너를 못 도는 18포인트 정도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4팁을 주면은 24포인트. 24포인트면은 코너를 돌겠죠. 이렇게 24포인트까지 이동하는 회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팁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팁부터. 자, 1팁. 제가 말씀드린 6포인트에 도달하게 돼 있죠. 그 다음 2팁. 12포인트에 도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팁입니다. 약 18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4팁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24포인트를 향해서 가면서 코너를 돌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약간 반복성을 가지면서 내가 원팁을 주고 싶을 때 딱 원팁을 주고 치면은 딱 6포인트만 이동을 하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투팁을 주면 이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딱 12포인트 떨어지게끔, 내가 3팁을 주면 18포인트 코너를 돌면 안 돼. 딱 이런 식으로 연습을 여러분들이 재현성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용될 당점의 위치와 기준 이동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재현성을 가지고 구사할 수 있으면 오늘 시스템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외우기가 쉬워요. 자, 첫 번째 칸의 수구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너를 향해서 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곳이 한 칸이죠. 이럴 때 원팁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연습했던 6포인트를 이동하는 원팁을 주시면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한다. 두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하면 투팁 12포인트를 이동하는 투팁을 주고서 자, 이렇게 두 칸 정도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 칸에서는 3팁,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3칸 반에서 코너를 향해서 맥시멈 4팁. 자, 이렇게 쳐주시면은 마지막 배치까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반대로, 자, 반대로 수구가 코너 쪽에서 출발하고 이번에 첫 번째 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죠. 이땐 또 원팁을 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칸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곳을 노리면서 투팁. 이렇게 득점하실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칸으로 들어와야 되는 배치예요. 똑같은 곳 바라보면서 3팁. 자, 이렇게 구사를 할 수 있겠고, 기초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배치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치는 내가 코너 쪽으로 가면서 두 칸, 그렇죠? 그러니까 코너로 오려면 투 팁을 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한 팁을 더 주면 한 칸을 다시 이동해서 3팁을 주면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코너를 노리면서 회전량만 조절해서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 상황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코너로 들어가려면 원팁인데 투팁을 주면 한 칸 더 이동해서 이쪽으로 올 것이고 3팁을 주면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에 따라서, 단 쿠션의 이동 거리에 따라서 내가 3팁을 주면 3칸, 2팁을 주면 2칸, 1팁을 주면 1칸,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놔뒀을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있으면 내 공이 지금 한 칸 반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코너로 오려면 1팁 반 정도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1팁과 2팁 사이에 어딘가를 노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반 칸을 더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동 거리가 한 칸 반 더하기 반 칸. 그래서 2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는 2팁을 주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름 굉장히 정확하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쿠션으로 칠 때 이런 배치들을 주로 해결할 수 있겠고, 이렇게 단 쿠션으로 왔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좁은 테이블 이론, 지금 보여드리는 큰 테이블과
이렇게 생긴 테이블의 비율이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똑같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요런 배치가 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큰 테이블에서 보면 한 칸, 그쵸? 여기 반 칸이 한 칸, 여기서 출발하면 두 칸, 여기서 출발하면 세 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칠 때 똑같이 원팁을 주고 치는데, 여기 조그만 테이블에서 놀 때는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끝점을 노리고 치게 되면 똑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원팁을 주고, 자, 여기서는 투팁, 여기서는 3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시멈 4팁을 주시면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이쪽 끝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원팁,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여기는 투팁,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여기는 3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을 통해서, 자, 이런 배치도 이제 똑같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너로 가려면 투팁, 그쵸? 반칸 이동해야 되니까 투팁, 다시 반칸 튀어나와야 되니까 3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반대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반대 상황이죠. 여기도 역시 3팁을 주고 치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회전량으로 해결하는 되돌아오기 시스템입니다. 자, 공을 먼저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겠는데, 빈 쿠션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시스템을 쭉 한번 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되돌아오기 시스템의 응용은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스템, 옆돌리기 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되는 회전, 1팁, 2팁, 3팁, 4팁까지 사용이 되고요. 두께는 1두께, 2두께, 3두께, 4두께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앞에 8분의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2두께를 치세요, 8분의 2두께를 치라는 뜻이고요. 4두께를 치세요, 8분의 4두께, 그러니까 절반 두께를 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되는 팁수와 두께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되돌아오기 시스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1팁, 2팁, 3팁 6포인트 단위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 쿠션을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쳤을 때 1팁 약 6포인트 정도를 이동하는 게 1팁입니다. 2팁 약 12포인트를 이동하게 돼 있고요. 3팁, 중단 3팁이 아닌 중상단 3팁 약 18포인트 이동하게 돼 있고요. 4팁은 약 24포인트를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1팁, 2팁, 3팁, 4팁 주세요 하면은 이 당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께는 자, 4두께를 치세요 했을 때 절반 두께를 치면 된다 그랬죠. 8분의 4두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딱 엎드렸을 때 큐선이 딱 절반을 바라보고 있죠. 이때 절반을 노리고 이렇게 쳐주면 노란 공이 맞습니다. 이렇게 노란 공이 맞는 두께, 4두께를 잘 맞췄구나. 자, 내가 3두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쳤을 때 노란 공이 맞았어요. 3두께를 정확하게 쳤구나. 그래서 2두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짝 두껍게 맞았지만 2두께 가까이 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칠 때 내가 8분의 1 두께를 제대로 맞추면
노란 공이 맞는다. 그러면 내가 8분의 1 두께를 제대로 쳤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용해야 하는 회전량과 두께를 모두 훑어봤습니다. 이제 볼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적구 숫자, 1적구 위치에 따라서 숫자가 부여가 되는데요. 1적구 숫자는 지금 제가 그어드리는 선, 이 라인에 걸려있을 때 1적구 숫자 1로 읽습니다. 자, 1적구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1. 자, 1적구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1. 1적구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1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적구가 이 라인에 걸려있다. 이렇게 있으면 1적구 숫자 2. 1적구 숫자 2.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적구 숫자 3. 1적구 숫자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적구 숫자 4. 1적구 숫자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적구 숫자 5. 1적구 숫자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적구 숫자 6. 1적구 숫자 6. 이렇게. 1적구 숫자 7. 이렇게 있어도 1적구 숫자 7.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적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숫자를 읽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딱 스톱을 시켰어요. 그러면 1적구 숫자가 몇일까? 1, 2, 3. 3 라인에 가깝죠? 그러면 이 공은 1적구 숫자 3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적구 숫자 읽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 숫자. 도착 숫자는 반 포인트로 들어온다. 1. 요렇게 들어온다. 2. 요렇게 들어온다. 3. 요렇게 들어온다. 4. 요렇게 들어온다. 5. 요렇게 들어온다. 6, 7, 8.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정값이 도입되는데 수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보정값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내가 무회전으로 1적구를 반 두께를 노렸을 때 기울기가 0이죠. 이럴 때는 보정값이 0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내가 1적구를 반 두께를 무회전으로 치려고 엎드렸을 때 Q가 가리키는 선이 기울기 반 칸이죠. 이때 보정값 플러스 1, 그러니까 기울기 반 칸당 플러스 1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반 두께 치려고 엎드리면 기울기 한 칸, 기울기 반 칸당 1 보정이므로 지금은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다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은 반 두께 치려고 엎드리면 기울기가 이쪽으로, 그렇죠?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빗각의 위치에 있죠. 이럴 때는 한 칸이니까 반 칸당 1이니까 지금 한 칸 마이너스 2를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옆돌리기 배치, 어떤 배치가 섰을 때도 볼 시스템을 적용해서 볼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볼 값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1적구 숫자를 읽어주시고요. 1, 2, 3. 1적구 숫자 3입니다. 그리고 도착 숫자. 도착 숫자. 요렇게 들어오면 1이라 그랬죠. 요렇게 들어오면 2라 그랬죠. 지금 2로 들어와야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정값. 자, 반두께 치려고 엎드렸더니 기울기가 0이네요. 그렇다면 보정치 0입니다. 그럼 도합 이 세 가지 숫자를 다 더해 주시면 돼요. 3, 2, 0. 그러면 다 더하면 5라는 값이 나왔죠. 이 5라는 값으로 두께와 팁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두께 무회전, 4두께 원팁, 3두께 투팁, 2두께 3팁, 1두께 4팁. 어떤 두께로 치든 이 조합으로 치면은 높은 확률로 득점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거 1적구의 숫자 1, 2. 1적구 숫자 2. 도착은 1, 2, 3, 4, 5. 5로 도착하면 득점이 되겠죠? 그리고 보정값. 기울기 한 칸 정도가 되죠. 플러스 2를 해줍니다. 그래서 2 더하기 5 더하기 2. 그래서 도합 9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볼값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배치 1적구 숫자 1에 가깝죠. 1적구 숫자 1. 도착은 1, 2, 3, 4. 도착은 4. 그 다음 보정값 반칸 정도 되죠?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값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1, 2, 3, 4, 5. 그 다음 엎드려 봤을 때 6이구나. 이렇게. 지금 몇 초 안 걸렸죠? 이런 식으로 볼값을 빠른 속도로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볼값을 구했을 때 이제 두께 당점의 조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6이라는 값이 나왔죠. 6이라는 값을 조합할 때 두께 우선순위가 있고요. 이 두께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정확도가 높은 두께를 뜻합니다. 그리고 팁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두께 외워주세요. 두께는 4, 5, 3, 1, 2입니다. 4, 5, 3, 1, 2. 그러니까 반 두께가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 5두께, 그 다음 3두께, 그 다음 1두께, 그 다음 2두께라는 겁니다. 당점은 1, 0, 3, 2. 원팁, 무회전, 3팁, 2팁 순으로 정확하다. 그러면 지금 이 볼값 6이라는 것을 조합을 할 때 반두께를 사용하면 2팁을 쓰게 되죠. 5두께를 사용하면 1팁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배치는 5두께의 원팁을 사용하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5두께 원팁을 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두께 2팁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5두께 원팁이 정확하다. 필요에 의해서 4두께 2팁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두께 원팁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 자, 다양한 배치들을 조합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1적구 값이 어떻게 되나? 1, 2, 3이구나. 도착은 1, 2, 3, 4. 4에 도착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3 더하기 4는 7이구나. 보존값은 0이구나. 끝. 그러면 이제 7을 조합하면 되는데 적절한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반두께의 3팁. 정확하겠죠. 반두께도 우선순위의 앞에 있는 부분이고 당점도 3팁. 2팁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반두께의 3팁을 조합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께의 3팁. 자, 이런 식으로 옆돌리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배치. 자, 지금 배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 1적구 숫자 4. 도착은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1, 2에 도착하면 득점이 되겠습니다. 3으로 도착하면 길게 세겠죠. 그러니까 2로 도착한다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2는 6에다가 보정치 0입니다. 그러면 두께 당점 조합 4두께 2팁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두께 2팁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께 2팁. 자,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자, 지금 배치를 예를 들어서 도착 숫자에 대한 오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숫자 어떻게 해야죠? 1, 2, 3에 떨어지면 득점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긴각에서 출발할 때 긴각이란 뜻은 1적구의 숫자가 4보다 훨씬 큰 6의 위치에 있죠. 1적구 숫자가 6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45도로 들어오지 않고 살짝 누워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빠질 위험성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도착 숫자를 2로 읽어야 오히려 득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값이 6 더하기 2 해서 8이 됐죠. 그래서 5두께 3팁을 쳐주는 게 맞습니다. 5두께 3팁을 쳐주는 게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 상황도 있겠죠. 자, 지금 이런 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은 1로 들어와야 득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4보다 훨씬 더 작은 1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 빠지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볼값, 도착수를 2로 읽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적구 숫자
숫자 1, 도착 숫자 2, 3에서 보정 숫자 기울기 약 한 칸이죠. 플러스 2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5죠. 그러면 반두께 원팁, 4두께 원팁. 자, 이렇게 도착 숫자를 유심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내공이 짧은 각에서 출발하는지 긴 각에서 출발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유심히. 자, 그럼 가장 쉬운 경우는 뭐겠어요? 가장 쉬운 경우는 일적구 숫자가 4인 경우가 가장 쉬운 경우겠죠. 그냥 45도 그대로 숫자를 읽어주시면 도착 숫자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4에 2. 그러면 볼값이 6이 나왔죠. 반두께 투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정해야 될 거, 우리가 당구를 치다 보면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배우지 않은 상태로 일단 일적구 숫자 3, 도착 숫자 2, 보정 숫자 2.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2는 7이 됐습니다. 근데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 다 더한 곳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6으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반두께 투팁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션에 공이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1까지 해줘야 되는구나 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카메라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스템 앞돌리기 볼 시스템입니다. 옆돌리기 볼 시스템과 같이 볼값을 얻을 겁니다. 일적구수, 도착수, 그리고 보정값, 기울기에 의한 보정값을 더해서 볼값을 얻을 거고요. 그 볼값을 두께 당점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옆돌리기 볼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적구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적구수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렇게 1.5 라인이 있습니다. 1.5 라인. 그래서 일적구가 여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이 라인과 가까우면 이 라인을 요렇게 되더라도 1.5 가까운 곳을 1.5로 읽어준다. 그 다음 코너와 두 번째 라인을 잇는 요런 선이 있습니다. 요 선이 바로 1라인입니다. 일적구가 요렇게 있어도 1, 요렇게 있어도 1, 요렇게 있어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근처에 있으면 요렇게 있어도 일적구수가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요렇게 0.5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적구가 요렇게 위치돼 있을 때, 요렇게 위치돼 있을 때 일적구가 0.5구나 이렇게 일적구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상태에서 이제 도착 숫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숫자는 코너가 4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숫자가 부여됩니다. 0, 1, 2, 3,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돌리기를 칠 때, 자, 이런 형태의 앞돌리기를 치죠. 그럴 때 코너, 이쪽을 코너라고 표현을 하죠. 코너 4구나. 그러면 0, 1, 2, 3, 4, 5, 6, 7, 그 다음 8, 9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도착 숫자가 3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착 숫자가 2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값, 도착 숫자는 끝났어요. 기울기값. 자, 지금 수구가 일적구를 때리려고 큐선을 싹 바라보면 기울기가 약 한 칸이 되죠. 이럴 때 보정값 플러스 1. 그렇단 말은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없을 때 이때는 보정값 0. 반대 상황인 경우, 자, 지금 딱 반대 상황이죠.
기울기가 한 칸 정도 빗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억각으로 기울기 두 칸이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를 잴 수가 없죠. 그때 기울기 3칸 이 라인을 참고해서 기울기 3칸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정값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두께 당점이 있죠. 옆돌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옆돌리기 때 촬영했던 두께 당점 설명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땡! 제가 사용하는 1팁, 2팁, 3팁 6포인트 단위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 쿠션을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쳤을 때 1팁 약 6포인트 정도를 이동하는 게 1팁입니다. 2팁 약 12포인트를 이동하게 돼 있고요. 3팁 중단 3팁이 아닌 중상단 3팁 약 18포인트 이동하게 돼 있고요. 4팁은 약 24포인트를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1팁, 2팁, 3팁, 4팁 주세요 하면은 이 당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께는 자 4두께를 치세요 했을 때 절반 두께를 치면 된다 그랬죠. 8분의 4두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딱 엎드렸을 때 큐선이 딱 절반을 바라보고 있죠. 이때 절반을 노리고 이렇게 쳐주면 노란 공이 맞습니다. 이렇게 노란 공이 맞는 두께 4두께를 잘 맞췄구나. 자, 내가 3두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쳤을 때 노란 공이 맞았어요. 3두께를 정확하게 쳤구나. 자, 2두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짝 두껍게 맞았지만 2두께 가까이 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칠 때 내가 8분의 1 두께를 제대로 맞추면 노란 공이 맞는다. 그러면 내가 8분의 1 두께를 제대로 쳤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께 당점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실전 예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공이 있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앞돌리기를 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한번 앞돌리기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적구 숫자부터 1적구 숫자는 지금 1.5로 읽는 게 맞겠죠. 지금 이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1적구 숫자 1.5입니다. 그리고 도착은 코너가 4라 그랬어요. 0, 1, 2. 그럼 도착은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1.5 더하기 1.5는 3이고요. 지금 내가 1적구를 때리려고 엎드렸을 때 기울기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값 3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3두께의 무회전 이렇게 치셔도 되고 2두께의 1팁 혹은 1두께의 2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 우선순위, 당점 우선순위가 있죠. 옆돌리기 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두께 우선순위, 팁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2팁과 2두께는 피하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분의 3두께의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3두께 무회전. 8분의 3두께 무회전, 스트로크는 굴려주는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쳐주시면 정확하게 득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배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뒤돌리기 길게 치기 어렵죠. 이럴 때 앞돌리기로 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적구 숫자 1이죠. 도착은 0, 1, 2. 이 부분에 도착하면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2는 3. 거기서 보정값 기울기가 약 한 칸 정도 되죠. 그러면 플러스 1 해줘서 볼값이 4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두께의 무회전 8분의 4두께의 무회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굴려주는 스트로크로 이렇게 쳐주면은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 다음 예제는 이런 형태의 공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뒤돌리기를 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앞돌리기로 연습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전에서 꼭 쳐야 되는 배치를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자, 이런 배치가 있으면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배치죠. 앞돌리기로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적구 숫자부터. 1적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0.5네요. 0.5. 그리고 도착은 1, 2, 3으로 도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 3.5에서 보정값, 기울기가 4죠. 그래서 4를 더해주면 볼값 7.5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8분의 4 두께에 3.5팁을 주면 되겠네요. 근데 3.5팁이 뭐예요? 너무 애매해요. 그러면 3팁을 주고 조금 임팩을 주는 방법도 있고 7.5라는 볼값을 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두께에 3팁을 주고 저는 조금 활발하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게 되면 3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앞돌리기 볼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긴 쪽으로만 배치 해결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짧은 쪽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적구 숫자 1에 걸려있죠. 그리고 도착 숫자가 짧은 쪽으로 해결할 거기 때문에 1, 2 이쪽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3, 4, 5, 6으로 도착하게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값이 벌써 7이에요. 7에서 내가 지금 1적구를 치려고 엎드려 보면 기울기가 빗각으로 두 칸 돼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값이 5가 나왔어요. 반 두께 원팁을 치면 여기를 향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쳐보게요. 자, 이렇게 쳐주시면은 6을 향해서 들어와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적구 숫자 1.5구나. 내공 도착 1, 2, 3, 4, 5, 6, 7입니다. 그럼 1.5 더하기 7은 8.5에서 치려고 엎드려 봤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7.5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 두께 3.5팁 이렇게 해서 반 두께 두고 3팁보다 조금 더 많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앞돌리기 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먼저 설명해 놓으니까 앞돌리기 볼 시스템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네요.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튜즐 시스템입니다. 튜즐 시스템 숫자를 한번 알아보고 숫자를 이용해서 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영상의 목표는 숫자 없이 튜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숫자 없이 사용하는 튜즐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즐 시스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원팁 시스템이 있고, 투팁 시스템이 있고, 쓰리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전부 알려드리고 원팁 시스템의 특징, 투팁 시스템의 특징, 쓰리팁의 시스템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튜즐 시스템을 숫자를 몰라도 적용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숫자. 공식은 출발 숫자에서 원쿠션 숫자를 빼면 도착 숫자로 내공이 들어온다. 5&하프 시스템과 비슷하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도착 숫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숫자는 5, 10, 15, 20입니다. 그리고 원쿠션 숫자는 50, 15, 20의 2배, 10, 20, 30, 40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는 원팁, 투팁, 쓰리팁 시스템 모두 동일합니다. 단 이제 출발 숫자가 팁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팁 숫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팁 시스템의 특징, 출발 수가 도착 수와 5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50, 15, 20이잖아요. 출발 숫자는 그러므로 10, 15, 20,
2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어디서 출발을 하든 도착과 O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공이 어디서 출발을 하든 O 포인트를 치게 되면 무조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팁 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원팁을 주고 O 포인트를 노리고 쳐볼게요. 이렇게 치게 되면 내가 출발했던 포인트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게 투줄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쳐도 O 포인트를 치게 되면 원팁을 주고 O 포인트를 치게 되면 내가 출발한 곳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에서도 원팁을 주고 O 포인트를 그대로 치게 되면 내가 출발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게 원팁 투줄 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원팁으로 O 포인트를 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제자리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내가 O 포인트를 이동해서 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O 포인트를 이동해서 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공 출발이 15예요. 15에서 10을 치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15에서 10을 치면 여기로 들어오겠죠? O 포인트로 들어오겠죠? 숫자를 빼고 말하면 자, 내가 반칸을 이동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점에서 반칸을 이동해서 치면 결과값은 한 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투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한 칸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반칸을 더 이동해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칸을 더 이동해서 치게 되면 두 칸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반칸당 한 칸씩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팁 시스템으로 칠 수 있는 공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공이 있는데 내가 이 배치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딱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O 포인트를 노리고 치면 제자리로 들어오겠죠. 근데 내가 변화를 한 칸을 만들어야 득점이 되겠죠. 이럴 때 반 칸을 옆으로 보고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치를 놔두고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O 포인트로 원팁으로 치면 O 포인트를 바라보고 원팁으로 치면 내공이 제자리로 들어온다. 지금 도착의 변화가 한 칸, 두 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포인트를 바라보고 치면 내공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15포인트를 바라보고 치면 이쪽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원팁을 주고 15포인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면은 득점이 되겠죠. 이게 원팁 투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응용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특징들로만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설명드려야 될 게 투팁 시스템입니다. 투팁 시스템, 도착 숫자와 원쿠션 숫자는 동일합니다. 단 출발 숫자가 도착 숫자와 10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5, 10, 15, 20이니까 15, 20, 25, 30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뭐겠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10포인트를 노리고 치게 되면 내공이 제자리로 들어온다. 투팁을 주고 치게 되면 내공이 출발한 곳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자, 내가 여기서 출발하더라도 투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내가 출발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내가 이 지점에서 10포인트를 바라보고 투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내가 출발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게 투팁 투줄 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같습니다. 무엇과 같냐?
원팁 시스템과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10포인트 지점에서 반 칸을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10포인트를 치면 그대로 다시 들어올 거잖아요. 투팁으로. 15포인트를 치면 한 칸의 변화가 일어난다. 15포인트를 바라보고 내가 투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한 칸의 변화가 일어난다. 입니다. 그럼 자, 내가 투팁을 주고 이렇게 치면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내가 15포인트를 치면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칸을 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투팁을 주고 15포인트부터 쳐볼게요. 15포인트를 보고 투팁을 주고 한 칸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 두 번째 칸 투팁 주고 치게 되면 두 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투팁 시스템도 끝입니다. 빈 쿠션을 한번 쳐보면 이런 배치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놔두고 쳐볼게요. 너무 쉽죠? 아, 내가 10포인트 바라보고 투팁 주면은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놓칠 수가 있나요? 바로 득점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포인트를 바라보고 치면 제자리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칸의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5포인트를 바라보고 치면 되겠네요. 5포인트를 바라보고 치면 한 칸의 변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투팁 시스템까지 했습니다. 3팁 시스템은 도착과 원쿠션 수 같고요. 특징은 도착 숫자보다 15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20, 25, 30, 35가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느 곳에서 치든지 간에 도착과 15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치더라도 15포인트를 바라보고 3팁을 주고 치게 되면 내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여기서 치더라도 15포인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게 되면 내가 출발한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도 15포인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게 되면 내가 출발한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똑같겠죠. 반 칸의 변화를 주면 한 칸의 변화를 이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포인트를 치면 그대로 제자리로 들어오는데 반 칸을 이동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한 칸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통합적으로다가 원팁, 투팁, 쓰리팁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내가 15포인트를 노리고 칠 겁니다. 그때 3팁을 주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랬죠? 팁수 1당 한 칸의 변화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 칸을 이동해도 도착을 한 칸 변화시킬 수가 있고, 원팁을 줄이거나 더해도 한 칸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15포인트를 노리되 3팁을 주면 제자리로 들어올 것이고, 2팁을 주면 이쪽 한 칸이 변화해서 이쪽으로, 원팁을 주면 또 한 칸 이동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점을 15포인트를 원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런 배치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통합적인 특징. 팁수 1당 한 칸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종합하면 원팁을 주고 5포인트를 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원팁을 주고 5포인트를 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2팁을 주면 10포인트를 쳤을 때 제자리로 돌아온다. 3팁을 줬을 때는 15포인트를 노리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한 칸의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 원쿠션에서 반 칸을 이동하거나 팁수 하나를 변경시켜주면 한 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면은 튜줄 시스템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튜줄 시스템을 이용한 빗겨치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으면 제일 쉬운 건 내가 보내기 쉬운 지점을 먼저 선으로 그어보는 겁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분리시킬 수 있는 지점을 먼저 그어보고요. 그랬을 때 1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아, 그럼 내가 투팁을 주면 수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득점이 되겠네요. 그쵸? 한번 쳐보겠습니다. 투팁을 주고 원포인트까지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득점을 할 수가 있구나. 자, 지금은 10포인트로 내공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얇게 쳐야 돼요. 15포인트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줄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내가 3팁을 주고 15포인트로 보내면 내공이 이쪽으로 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럼 내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 한 칸의 변화를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2팁을 주고 15포인트를 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2팁을 주고 15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우리가 노렸던 곳으로 변화를 만들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튜즐 시스템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내가 2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짧게 빠지겠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 칸의 변화를 주면 도착은 한 칸 정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면 총 반 칸 정도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2팁을 그대로 주고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한 칸 정도 변화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요거 또한 튜즐 시스템입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스템 사우스 시스템입니다. 이 사우스 시스템은 어떤 형태에서 치든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의 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앞돌리기를 짧게 치거나 뒤돌리기를 짧게 치거나 초이스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우스 시스템은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약간 세워치기성 비껴치기를 쳐서 1적구는, 그러니까 상대방 공은 이쪽에 가둬두고 내 공이 득점을 실패하더라도 빨간 공과 비슷한 곳에 위치를 함으로써 공수를 겸비하는 그런 형태의 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득점을 성공해도 내 공의 포지션이 좋고 득점을 실패해도 상대방의 포지션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공을 만들기에 적합한 이런 배치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노란 공을 이쪽에 가둬두고 내가 득점을 실패하더라도 상대방이 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만약에 득점을 성공했다면 수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득점을 성공했다면 상대방 공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격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우스 시스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우스 시스템은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치든지 간에 일출일몰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갖는데요. 두께는 항상 1적구가 단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두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치게 되면 1적구가 단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그러면 이거는 좀 두께가 얇게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쳤을 때 1적구가 단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두께를 설정해 준다.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두껍게 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서 1적구가 단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게끔 두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께는 정해졌고 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당점이겠죠. 이 사우스 시스템은 배치 해결을 위한 당점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알아볼게요. 1적구 숫자. 1적구는 이렇게 단 쿠션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 쿠션의 숫자가 붙습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사우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칸이 4가 되는 겁니다. 4, 3, 2, 1, 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수구수.
수구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장 쿠션에 숫자가 부여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우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도착 숫자. 도착 숫자는 자 이쪽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는 라인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첫 번째 칸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 득점이 되는 이런 경우 도착 숫자 1입니다. 0, 1,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다 외운 겁니다. 일적구수, 수구수, 도착 숫자를 다 더하면 이제 추천 당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나오면 1팁, 2가 나오면 2팁, 3이 나오면 3팁, 0이 나오면 무회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맞아 들어가는지 무회전을 예로 들고 배치를 만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배치는 1적구 숫자 4, 내공 마이너스 4, 도착 0. 그러면 무회전이라는 값이 나왔죠. 0팁을 주고 두께만 잘 맞추면 되겠네요. 두께만 잘 맞추면 내공이 코너로 들어가서 득점이 된다. 자, 지금 배치 보세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0이죠. 무회전이죠. 무회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그러면 무회전.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배치 보세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무회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보시면 1적구 0, 내공 0, 도착 0. 그쵸? 그럼 무회전으로 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치면은 배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사우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배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적구 숫자 플러스 2, 내공 마이너스 2, 도착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팁을 주면 배치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1적구 플러스 4, 내공 마이너스 4, 도착 플러스 2, 도합 2팁. 그러면 2팁 주고서 이렇게 치면은 득점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해결해 볼게요. 지금은 자 1적구 4, 3, 2, 1, 내공은 마이너스 1, 도착은 3. 그러면 3팁을 주면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3팁을 주면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우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1적구 숫자와 내공 숫자가 달라요. 여기는 2, 내공은 마이너스 3, 도착은 플러스 2. 그러면 도합 1팁이 되겠습니다. 1팁 주시고 두께만 잘 맞추자. 자, 이렇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적구 숫자 0, 내공 마이너스 2, 도착은 플러스 3. 그래서 1팁을 주고 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여기가 0이잖아요. 도착이 1, 2, 3, 0. 여기는 마이너스 0.5라는 값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해결할 때 마이너스 0.5까지 더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점이 1적구는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까지 해서 마이너스 1.5팁을 주고 치게 되면은 이런 배치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5팁을 주면 이렇게 0.5 값에 딱 떨어지면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혹은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3, 마이너스 3, 그럼 지금 0이죠. 그때 마이너스 1값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마이너스 1값에 딱 떨어지면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자, 마지막으로 일적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읽어요. 플러스 2, 내공, 마이너스 2, 도착, 플러스 2. 그럼 2팁이죠? 2팁인데 속도를 조금 올려준다. 속도를 올려줘서 치면 비슷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사우스 시스템을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의 쪽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